5분에서 10분의 이 웜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보는동의 강도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느냐, 마지막 쿨다운은 어떠한 강도와 흐름으로 끝나야 되는가, 이 하나의 무대라고 전 표현하거든요. 이 무대가 끝났을 때 박수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 시퀀스를 효과적으로 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정답은 사실 없지만 그래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은 좀 있거든요. 자, 먼저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 고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들어갈 때에는 필라테스의 기본 6대 원리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는 저는 센터링부터 집중을 해서 좀 이어지게끔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야 운동 효과가 되게 뛰어나기도 하고요. 전신을 사용하든 타겟 머슬을 조금 더 트레이닝을 시키든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효과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호흡과 플로어. 이런 부분들이 흐름이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데, 이 흐름이 깨진다는 건, 이게 저 정확히 한번 말해 볼게요.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엎드렸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하는 것도 흐름이 깨져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드리면,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절하는 게 무엇인가, 그죠? 중심화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서 집중을 어떻게 사용하지, 이런 것들 진짜 연구를 조금만 해보시면은 그냥 내가 이걸로 딱 시작을 했는데 이 플로어를 쭉쭉쭉 넘어가도 너무 손색이 없을 정도의 필라테스 이런 엑서사이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6개의 원리를 기반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호흡, 코어 잡기, 척추의 모든 움직임, 모든 면에서 움직임, 그리고 다양한 포지션에서의 운동, 이런 것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두 번째는 우리가 6가지의 원리를 기반으로 웜업이 들어가고, 보는동이 들어가고, 쿨다운이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죠. 너무 쉽게 말하자면 3등분으로. 자, 근데 여기서 5분에서 10분의 이 웜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보는 동의 강도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쿨다운은 어떠한 강도와 흐름으로 끝나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하게 돼요. 그래야 이 하나의 무대라고 전 표현하거든요. 이 무대가 끝났을 때 박수를 받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실 때는 메인의 중점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만들어내는가의 첫 단추가 웜업이라는 건데, 웜업은 왜 할까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체온 상승. 왜 체온을 상승해야 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야 되지? 그쵸, 중점이에요. 웜업을 하는 이유는 다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럼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스트레칭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메인에 쓸 근육을 늘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메인에 쓰는 근육에 조금 더 잘 모빌리티 만들기 위해서 반대의 근육을 쓰기도 할 거고요. 근데 어떤 스트레칭을 조금 더 할까? 동적인 스트레칭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보는동에서의 웜업은 정적인 스트레칭보다 동적인 스트레칭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동적인 스트레칭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스트레칭하는데 움직이기만 하면은 그게 다 효과적일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웜업을 하실 때에 난 동적인 스트레칭을 생각했는데 어떤 센터에 가니까 유산소를 하면서 시작을 하네? 할 수도 있어요.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체온을 상승하고 조금 더 그 부상의 방지를 위해서 하는 목적에서는 사실상 웜업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뭘 할 수 있냐면은 근육과 관절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상승 작용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웜업은 조금 더 보호하고 조금 더 부상의 방지를 위해서 시작이 되는 동작들이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동적인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실 때는 혈류량을 굉장히 증가를 시키는데, 그 증가된 혈류량은 보는 동에서 사용되어질 근육들을
조금 더 많이 타겟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웜업이 지나고 나면 메인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필라테스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 거 뭐예요? 척추. 척추의 움직임. 척추의 움직임이 뭐뭐 나오죠? 그쵸? 플렉션, 익스텐션, 로테이션, 레터럴 플렉션. 이 부분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인 동작이 들어가실 때에는 척추의 움직임이 경추, 흉추, 요추 모든 부분에서 나와야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필라테스에 더 가까운 운동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기본 원리를 이제 활성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동작들을 시행하는데 그 시행을 할 때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양한 면의 움직임이 꼭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우리 면, 관상면, 시상면, 이런 면, 횡단면, 면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엎드려서도 하고, 또 뭐예요? 서서도 하고, 이런 모든 부분. 이러한 모든 면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포지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메인 동작에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각 관절의 움직임이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동작을 다양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움직임이 활용이 되면은 관절에서의 움직임이 사용이 되고 관절에서 움직임을 사용하실 때 큰 근육을 먼저 타겟하고 작은 근육을 타겟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작은 근육을 먼저 타겟하고 큰 근육을 타겟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신으로 타겟하시고 세분화로 나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예 파트로 나누어서 근육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필라테스 약간 더 가까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타겟 머슬을 하나만 두 개만 이렇게 두고 전신을 사용하시게 하는 게 되게 좋기는 하거든요. 필라테스의 움직임을 조금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필라테스에서 가장 다루어야 하는 그런 수축 방법으로는 협응성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인지를 시키게 하고 협응을 하게끔 만들게 해요. 협응성을 어떻게 골반의 움직임을 통해서라도 협응성, 같은 동작이라도 움직임이 약간씩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풍부해져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있죠. 조금 이따 강도에 대한 부분, 뭐 세트 횟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쿨다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쿨다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막 빨라진 심박수를 낮추고 막 높아진 체온을 낮추고 그러니까 그래서 쿨다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 쿨다운을 할 때는 어떠한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냐면은 이때는 동적인 스트레칭보다는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그래서 마무리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사용했던 근육들, 타겟 부분들의 트레이닝이 진짜 많이 됐다면은 그 부분을 스트레칭 함으로써 마무리를 하시기도 해요. 최대한 사용되어진 이 상지의 부분을 완화해주고 긴장을 좀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끝내는 방식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도대체 몇 개나 해요? 횟수 곱하기 세트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근력 강화, 두 번째 근지구력 강화, 세 번째 근파워 강화예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내가 메인 엑서사이즈에서 타겟해서 트레이닝하고자 하는 방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력을 강화하고 싶을 때는 10개에서 12개 사이를 한 세트로 보시게 되고요. 근지구력을 강화하고 싶으실 때는 15개에서 20개를 개수를 둡니다. 한 세트에. 그리고 근파워를 강화하고 싶을 때는
6개도 너무 후들후들 거릴 정도의 강도로 6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정도. 그래서 그 근파워를 강화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리포머에서 그 레그 프레스를 해요. 레그 프레스에서 쿼더를 지금 타겟해서 우리가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똑같은 레그 프레스를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3세트를 해봐. 어떨 것 같아요, 운동이? 그쵸?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하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10개를 잡았는데 그걸 3세트를 똑같이 해봐. 재밌어,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죠. 그래서 타겟 머슬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식을 약간씩 달리해서 그래서 그 세트의 개수를 채워주셔서 트레이닝이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구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대체 동작에 대한 고려예요. 대체 동작. 이 대체 동작을 고려하려면 알아야 하는 건 무엇이죠? 이 동작이 누구에게 유용하고 어떤 사람에겐 좀 위험하고,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타겟하는 근육과 협응하는 근육과 이런 근육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대체 동작을 짜기가 유용해져요. 그리고 또 이 대체 동작을 또 고려하실 때는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자극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베리에이션. 운동을 조금 못 하시는 분이야. 이 동작 자체, 자세 자체가 안 나와. 그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베리에이션, 이런 것들을 조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체 동작을 조금 고려하면 내가 혹시나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빠르게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신뢰도도 신뢰도지만 흐름이 깨지지 않게 할 수도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강도의 흐름이에요. 이 강도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자, 메인 동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강도에서 강까지 올라가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중에서 강이요. 그냥 강이 아니고 강. 근데 그 강에서 쿨로 떨어질 때는 중으로 떨어지셔야 돼요. 최대한 강으로 올라가게 되다 보면은 떨어질 때 팍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강에서 막 예를 들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끝나야지. 너무 힘들다 끝났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다 케어할 수 있고 다 근육을 잘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강도의 흐름. 강도 잡는 게 진짜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거 너무 쉽죠. 처음부터 끝까지 약한 거 너무 쉽죠. 중으로 갔다 강강까지 올라갔다 중으로 딱 떨어지는 게 사실 제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거 한 번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진짜 효과가 좋아요. 진짜 효과가 좋아요. 이게 조금 어려우신데 이게 진짜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목적을 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둔 프로그래밍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의 전신을 사용하는 뭐 그런 걸 두셔도 괜찮지만 뭐 예를 들면 티저 동작이 안 나오는 회원들에게 티저 동작을 만들기 위해 하는 트레이닝들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티저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티저에 강의 해야 할 그 티저를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짜셔도 돼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회원들도 굉장히 뭘 하냐면은 만족감을 느끼고 되게 좋아해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목적을 주는 거예요. 오늘은 라운드 숄더 교정하는 날. 라운드 숄더에 관한 오늘의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걸 알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목적과 혹은 목표를 둔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주시는 거. 이러한 방식을 번갈아 가며 사용을 하면 내가 일주일 내내 운동을 시켜도 넘쳐난다.